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챗 GPT가 나오고 세상이 놀란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AI 시장이 들끓고 있습니까? 새롭게 나왔어요? 네, 일단은 지난주 정도죠. 3월 네.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화이트데이 그렇죠. 아닙니까? 화이트데이고 뭐 네. 또 수학자는 파이데이 뭐 이렇게 3.14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3.14. 그죠. 네. 근데 이제 작년 3월 14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예. GPT-4가 나온다고 발표된 날이 작년 3월 14일이에요. 1년이 됐군요. 네, 그것도 발표한 게 그때고 실제 나온 거는 그 이후니까 어떻게 보면 GPT-4라는 녀석이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 말하면. 근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시장을 아주 뜨겁게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바로 클로드 3라고 네. 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실제로 인간의 IQ의 평균치인 100을 넘어섰다. 라는 테스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수치만 들어도 약간 인간의 위협을 받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시험들의 결과니까 뭐 이것만으로도 다 이게 뭐 인간을 위협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IQ 테스트라는 맨사 시험지를 주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가를 계속적으로 벤치마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챗 GPT,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챗 GPT가 지금까지 이 IQ 테스트를 하면 85점 정도 나왔습니다. 챗 GPT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클로드 3가 101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GPT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 시험을 어떻게 본 거냐? 예.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IQ 테스트는 문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도형도 보고 여러 가지가 보는데 복잡하죠. 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 클로드가 그 도형 같은 그림 읽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본 거냐?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이런 IQ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예. 시각장애인들은 설명만 듣고 문제를 풀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의 풀이로 이제 수준으로 이제 풀이 문제를 좀 질문을 바꾼 거죠. 그래서 예. 그런 형태로 했고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언어 모델은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2번을 보게 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 3가 101점이 나왔고 GPT-4가 85점이니까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GPT-4보다도 훨씬 성능이 난 게 아니냐라는 게 나왔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리고 나서 3위를 차지한 게요. 예. GPT 그전 버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최신이 1등이 클로드 3고 예. 2등이 GPT-4잖아요. 예. 3등으로 나온 게 최근에 뭐 구글 이런 데도 언어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네. 클로드 2가 3등이었습니다. 클로드가 이거 강력한 친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클로드 2가 3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프로가 5등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쨌든 이 순위를 매긴 것 자체가 정확하게 뭐 사람의 IQ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언어를 하거나 우리가 하는 테스트에서 기존에 있었던 언어 모델들의 점수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녀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IQ 100이다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 연산 같은 거는 당연히 인간보다 훨씬 잘할 텐데 IQ라는 건 종합적인 사고 능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챗 GPT-4가 85였는데 클로드 3가 100을 넘어섰다. 굉장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이 클로드라는 이 언어 모델이 네. 본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챘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저도 보고 이거 황당한데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저는 이게 지금 네. 제가 잘 읽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으로 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어 모델이 약간 이제 인간의 테스트하는 패턴들을 알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언어 모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추론하는 방식 중에 예. 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쓰는 게 이른바 건초 더미 속에서 바늘 찾기라고 부르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건초 더미가 막 있는데 그 안에 바늘을 넣으면 되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한테 글을 줘요. 근데 글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관된 글을 주다가 중간에 생뚱맞는 문장이나 생뚱맞는 글을 섞어주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는 글자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 거니까 학습한 데이터 중에 예를 들면 책을 막 읽어가다가 중간에 전혀 상관없는 문맥의 내용들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거를 얼마나 잘 확인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이제 어떤 방식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문서 덩어리를 책처럼 엄청 많은 걸 주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과학 이제 그 데이터 과학자 한 분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트윗에 올린 건데요. 어떤 식으로 준 거냐면 이제 피자를 만드는 토핑들 있잖아요. 아니면 음식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자에 들어갈 만한 토핑이나 음식 재료를 막 주는데 그 중간에 생뚱맞게 네.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피자 재료들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스타트업과 관련된 글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직업 찾기에 대한 글들. 이게 사실 사람이 들으면 당연히 이상하다 싶을 텐데. 그쵸. 이게 컴퓨터가 알아채기는 사실 기존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그 다음 단어들을 붙이는 거니까 얘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주고 나서 얘한테 뭘 시킨 거냐면 자, 너에게 준 문서를 기반으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네가 만든다고 할 때 어울리는 피자 토핑 조합을 찾아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피자에 대해서 쭉 이제 몇 개 조합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피자 토핑이 무화과랑 뭐 염소 치즈로 막 합쳐진 거고 그게 뭐 국제 피자 감정가 협회에서 결정하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타트업, 좋아하는 직업과 찾기 같은 문서가 들어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근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들어간 이유가 예. 아마도 이 피자 토핑에 대한 내용에서 요 문서가 들어간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제가가 이제 클로드라는 언어 모델이죠. 자신을 인지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실제로 주의를 내가 집중해서 기울이는 건지를 테스트하려고 이 문서를 줬거나 아니면은 농담으로 문장을 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가 얘기를 했다는 저 거예요. 지금 소름 돋습니다. 예. 이거는 마치 예. 이 언어 모델이 하나 자아가 생긴 것 같은 네.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다 와.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클로드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나온 거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약간 기술적으로 이제 클로드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챗 GPT 같은 거 이제 써보신 분들 그런 팁 들으셨을 거예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더 답변을 잘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 모델들이 지금까지는 각 국의 언어별로 뇌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영어에 따로, 한국어에 따로, 일본어에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클로드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이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에서 얘기하는 거는 뇌가 하나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언어 모델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깊은 내용들이나 인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보면 얘는 좀 자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클로드의 이 사례를 직접 들어보니까 역시 AI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을 때 기술의 발전, 이 발전의 속도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방금 전에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엔트로피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클로드의 언어 모델 만든 엔트로픽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면 여기 창립 멤버가 재밌는데 예. 아모나이 남매, 그러니까 남매가 만든 회사예요. 네. 근데 그 남매가 둘 다 오픈 AI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네, 챗GPT 만든 오픈 AI의 창립 멤버가 남매니까 거의 뭐 엄청난 천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두 사람이 왜 만든 거냐면 오픈 AI가 지금 하는 게 너무나도 기술에 대한 속도는 빨리 가지만 좀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오픈 AI가 추구했었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나 SK텔레콤이 초기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도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금만 한 10조 원이 다 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구글하고 아마존이 일종의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조합이 있잖아요. 그 조합의 대항마로 어떻게 보면 이 엔트로피를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엔트로피의 어떠한 그런 아까 말씀 철학 때문인지 기본적으로 이제 말을 만드는 건 상당히 풍부한데 그림을 그리는 기능은 제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구글에서도 이 제미나이가 그림 잘못 그렸다가 이제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인터넷에 대해서 바로 접속을 해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오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말을 풍부하게 잘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주어진 데이터를 네. 바탕으로. 근데 그 만들어지는 녀석이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양이 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수준이냐? 3만 자 정도, 그러니까 한국어 기준으로 3만 자, 4만 자 이상 들어가거든요. 예. 제가 페이지로 봤을 때 책 200페이지나 3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얘한테 통째로 주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너가 요약을 해봐라. 그걸 기반으로 뭘 해봐가 되는 녀석입니다. 아, 이거 네. 사이즈가 확실히 사람이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러니까는 책 한 권 주고 요약시키거나 책 한 권 주고 분석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로 뭐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드 3 이걸 만든 엔트로픽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좀 들어봤는데요. 자, 클로드 3의 이 강력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 소장님도 분명 써 보셨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이 준비를 했는데 네. 최근에 언어 모델을 갖고 주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어디까지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PPT를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제가 해본 거는 GPT-4로 어디까지 분석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일단은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야후 파이낸스에 가시면 각국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주식들의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일단 엑셀로 받아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를 얘한테 올려주는 겁니다. GPT-4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 이 GPT-4를 지금부터 애널리스트인데 20년 이상 운영을 한 애널리스트로 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IT 분석을 잘하는 애인데 내가 너한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5년간의 주가 추이를 줬거든? 그거를 갖고 제일 인상적인 일어난 특이한 포인트 5개만 찍어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얘가 이 숫자를 갖고 주가 변동이 가장 큰 주 5개를 저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아, 예. 네,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오면서 언제가 컸고 작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내용은 일반적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한 건데 뉴스나 이벤트에 대한 게 있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어떻게 시켰냐면 얘한테 그러면 뉴스를 한번 네가 가지고 활용을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년간의 데이터는 줬고 거기에다가 네가 최근에 있는 뉴스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걸 갖고 한번 어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래? 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게 네, 되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얘가 제가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예. 보시면 지금 얘가 차트를 그리기 시작을 하죠. 와. 실제로 저렇게 차트를 그리기 시작하고 저 차트는 이제 5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이제 뉴스 검색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5년간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랑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를 또 얘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요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다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목표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신중하게 살아. 아, 잘하네요. 이런 네.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GPT-4에서 이 정도까지 하거든요. 저 이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요? 근데 클로드를 쓰면 예. 제가 볼 때 야 이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자동화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각국 이제 각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이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이트, 우리나라 사이트든 증시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잖아요. 저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실제 공식 사이트에 이번 4분기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한 프레스 릴리즈입니다. 예. 저 내용을 그대로 아까 제가 클로드가 데이터량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 페이지를 전체로 긁어요. 그다음 컨트롤 C래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클로드에다가 저렇게 붙여 넣고 나서 얘한테 저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투자 전문 분석가인데 저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애널리스트 보고서처럼 써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개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문처럼 프롬프트를 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가지, 그러니까 3개 정도를 써보라고 제가 시켰거든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저게 클로드가 써주는 전체 내용입니다. 저게 바로 나온 거예요? 네, 저희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 성장에도 불구 경기 침체 우려감 상존 이렇게 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년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562억 달러 견고한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를 기록.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OEM 윈도우 OEM 매출은 12% 감소하는 등 PC 시장 둔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상존. 저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바로바로 뽑아요. 이거 화법도 그냥 분석 그 화법인데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시킨 와.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비용 효율화로 영업 레버리지 개선 저런 식의 뭐 매출 증가율을 하회. 뭐 판관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저런 문장을 쓰는데 중요한 건 아까 보시면 외국 거잖아요. 예. 미국 그냥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만 주고 그걸로 글을 써보라고 했더니 저 정도의 한국어를 쓴다는 거예요. 수익성을 양호할 전망.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엑스박스 사업 소폭 성장하는데 장기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시너지를 통한 장기 성장 전략 실행력에 주목할 필요. 저런 문장들을 쓴다는 거예요. 네. 이거 와 말문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와 이거 엄청난 성능을 보이는 클로드 3였습니다. 네. 실제로 소장님이 이렇게 해보셨다라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정말 싸움을 벌이고 있고 급여 수준도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봉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돈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결국 이게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만든 오픈 AI랑 엔트로픽이잖아요. 예. 오픈 AI의 초봉이 지금 AI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초봉이 우리 돈으로 11억 5,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네. 초봉이요? 네, 초봉이요. 10억이 넘어요? 네, 초봉이. 임원이 아니고요. 연구원 초봉이 11억 수준인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본급과 보너스 주식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봉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임원급이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더하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이제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보다 연봉을 더 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 뭐 이런 데보다 제가 최근에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도 최근에 만났다는 소식 아마 미국에서 나온 거 들으셨을 텐데 예. 구글의 AI 분야 고급 인재를 스카우트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칩을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그럴 때 회사 지분하고 인센티브까지 포함이긴 하지만 대략 스카우트 비용을 66억에서 최대 133억의 연봉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메이저리그의 아주 최고의 선수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의 계약금 포함하는 수준이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돈을 주면서 연봉으로 133억을 제시를 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놀랍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 오픈 AI로 이제 이직한 게 알려진 것만 6명 정도인데 네. 그 6명이 거의 세상을 바꿀 수준의 기술들을 보여주니까 한 사람당 거의 100억 이상의 연봉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지는데 좀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좀 어떤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뺏고 뺏기는 인재 경쟁이라서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는 비율의 0.5%밖에 되지도 않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대 기피 현상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AI 인재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 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좀 처우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우리나라 AI 개발자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나라의 좀 전반적인 인식들이 이런 연구자들에 대한 좀 우대나 처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참 아쉽네요.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투자 전략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김덕진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